좋아요, 구독. 종가 베팅할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 상승률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.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하반기로 좀 불어오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최근에 바이오 하면 시장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 또 CDMO 네. 이런 쪽을 바라보는 거 맞을까요? 그렇죠. 뭐 두 개밖에 없죠.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, 뭐 관련된 약 개발한다. 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ADC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고 또 CDMO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. 사실 또 트럼프 수혜주기도 해요. 트럼프가 지난 1기 정권 정권을 잡았을 때 대형 제약사들 규제를 좀 했었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. 또 8년 전, 9년 전 하고 또 지금의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 그 위상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,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모멘텀이 남아 있다면 저희가 그 바라볼 쪽, 뭐 CDMO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으니까 네. 그쪽과 관련된 종목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, 대표님? 뭐 다만 이제 저는 종목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예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진짜 돈 먹는 하마였죠. 뭐 최근에 보면 JLK가 또 그저께인가요? 400억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좋게 나오고 있죠. 또 혹은 뭐 특허가 이제 확인된 기업들 이게 단순하게 이런 거 개발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약물 지속 시간 오래 가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많이 올라서 비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더 간다라는 접근 좀 해보자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네. 가지고 오셨잖아요. 내년까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도 남겨둔 상황인 만큼 네. 합병 이후엔 더 큰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? 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한다라면 뭐 수직 계열화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지금 유럽 램시마 관련해서 뭐 유럽, 일본 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. 특히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20% 이상 차지했다라고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.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 시장입니다. 근데 미국도 지금 대형 유통사하고 보험사 뭐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형 제약사를 규제를 한다면 이런 제네릭 업체들이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원래 실적이 좋죠. 2분기 매출이 7,850억,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은 매출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0%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으로 빠지는 부분들이라서 실적이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주가도 최근에 본다라면 이제 연말에 작년 말이죠. 작년 말 초에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뭐 지금 일단 가격 조정 주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21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저점 원저리죠. 17만 7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분할 매수 관점까지 가격 전략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이어서는 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조선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좋은 이야기가 꽤 많이 들려옵니다. 수주 잔고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오늘 섹터 단에서도 상승률 상위 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조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꾸준히 모아가야겠죠. 꾸준히 모아야겠죠. 근데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.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오션을
제가 작년에 유상증자 받을 때 그때 한번 갖고 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주는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. 그러면서 근데 조선주가 참 끈덕지게 가져가고 정말 지루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거든요. 뭐 다른 섹터, 뭐 은행 이런 섹터도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이고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. 충분히 들어갈 자리 추후에도 줄 거라고 봐요. 예를 들게 되면은 보세요. 작년 상반기 때 조선 3사가 흑자 전환 기대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반기 올랐다가 하반기에 쭉 밀렸다가 올해 상반기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갔잖아요. 그런 것처럼 또 자리를 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고 뭐 삼성중공업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 좀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차트를 넓게 또 당겨보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솔직히 보면은 차트만 좁게 보면은.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삼성중공업은 올라간 게 아닙니다. 올라간 게 아니에요. 이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 깊게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선 기자재들이 조선주가 가는 것처럼 같이 이제 따라가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 하반기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순차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. 수주는 항상 많았어요. 항상 많았었는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. 그동안 수주가 계속 많았었지만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주가가 왜 안 갔을까요? 그러니까 적자 수주. 그동안 수주는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2021년도 6월 달에 겨우 흑자 수주 받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가 그 LNG선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5천만 불 돈 되는 수주가 2022년도 6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. 그게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은 기대감에서 올라간다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져요. 그리고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2003년, 2004년 그때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. 지금과 비슷하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002년도 같은 경우도 숙련금 부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 얘기가 이번에 있었잖아요. 이렇게 사이클 반복되는 거 보시면은 2003년, 2004년 흐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더라도 잘 또 주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종목을 현대힘스를 가지고 오셨어요. 네.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 이 차트를 살펴보면 상장 당일의 부근까지 지금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네. 보이고 있거든요. 지금 종가 베팅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구간인 걸까요? 그때 당시에는 그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차트도 봤지만 그때 당시엔 조선주가 안 좋을 때예요, 다. 그러니까 2023년 하반 그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8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서 삼성중공업도 올해 1월 달, 2월 달 바닥 잡고 올라갔어요. 근데 만약에 현대힘스가 이때 상장을 안 했더라면 지금 현대힘스가 상장일이 1월 26일이거든요. 이때 상장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조금 주가 반응이 나오려고 하는데 뭐 조선주처럼 수세적인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뭐 종가 베팅 정도는 단기 변동성 정도는 뭐 충분히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연유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HT 한국조선해양이 3사 중에서 제일 먼저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 달성을 했잖아요.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수주 받은 것들을 각기 뭐 현대중공업이란지 상호중공업 이쪽에서 이제 건조를 할 거거든요. 그런데 현대힘스가 주요 고객사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중공업, 현대사무중공업 이런 데입니다. 이런 데고 특히나 그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에니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에니선의 66% 쪽으로 들어가는 선박 곡블럭을 이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.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 봐지고 지금은 순환매여에서 조선주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 전략은 네. 목표가는 19,000원이고 손절가는 15,000원입니다.